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중소기업 가지급금 해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절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솔루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가지급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세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하다면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의 개념. 자, 가지급금은요, 법인이 주주나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급한 게 정확한 계정을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빌려준 돈, 결국은 이제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으로 남게 되고 대표님이 갚아야 될 돈으로 계정상 남게 됩니다. 이 가지급금은요,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회수가 좀 어려운 채권이죠. 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때문에 세무상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또 업무 관련해서 또 선지급금을 좀 쓰셨는데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된 경우, 급여를 지급했는데 급여를 정확하게 비용 처리를 못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급금으로 남게 되죠. 가지급금이냐 아니냐는요, 업무 관련성 여부, 또 상환 계획의 명확성, 또 이자 지급 여부, 회수 가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세무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주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법인 전환 후 정산을 미완료한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개인 명의로 지출한 사업 비용을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대표님 개인의 어떤 급하게 큰돈이 들어갈 때, 자녀 유학비라든지 개인 부동산 계약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계상으로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장부상에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확률로 보자면 저희가 10개 기업을 상담을 간다면 재무제표 상에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한 3개 정도, 한 30% 정도예요. 그런데 재무제표 상에 감추어서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있는 회사는 거의 10개 중에 9개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법정 이제 인정 이자율이 있죠. 2025년 기준은 지금 4.6%인데 국세청 고시에 따른 당좌 대출 이자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확정된 법정 요율입니다. 가지급금 발생 후 1년 이내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해서 세금 부담이 이제 급증하게 되죠. 가지급금 발생 원인 두 번째를 보면요, 업무 관련 선지급비예요. 제일 이제 억울한 케이스죠. 출장비, 접대비, 사업 관련 비용을 대표이사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선지급한 후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 억울한 거 투자 및 리베이트 비용.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신규 사업 투자금이 이제 8천만 원이에요. 근데 대리점에 좀 리베이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리베이트는 대부분 대표님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님은 엄연히 업무용으로 쓴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일단 이제 세무적인 리스크를 보면요,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이자를 대표님이 상환하지 않으시면 얘는 상여 처분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이 나가고요.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접세가 또 발생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까요? 월별 가지급금 잔액을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재무제표, 월 결산, 최소 분기라도 하셔서 이런 가지급금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있다면 이것을 더 늘어나지 않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개인 비용과 법인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에 좀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는데, 개인과 법인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가지급금이 발생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선지급 시 즉시 회계 처리 및 정산을 하는 것을 어떤 회사의 시스템으로 가져가셔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이제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정이자죠. 4.6%의 인정이자가 발생을 하고, 이자는 즉 법인 입장에서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자는요, 가지급금의 4.6%만큼이 인정이자가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 4.6%는 당좌 대출 이자율입니다. 요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좀 이자율이 올라갔지만 우리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 4.6%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낮은 회사들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금리가 낮은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제조 같은 경우는 꽤 있더라고요. 1, 2%대도 있고, 자, 이런 경우는 굳이 이 4.6%로 하지 마시고 대표님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게 금액이 크면 또 차이가 꽤 나니까요. 실제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가지급금이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인정이자율로 이제 계산을 한다면 1억 원 곱하기 4.6%, 그럼 이자가 460만 원. 그리고 이 이자를 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6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천징수는 27.5%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총 부담은 586만 5천 원입니다. 1억이 이렇다는 거예요. 10억이면 5,865만 원이 되겠죠. 제가 아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가지급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회장님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로, 과거에는 이제 인정이자율이 뭐 7.9, 6.9인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6.9면은 7년이면 딱 2배가 되거든요. 이자를 안 넣으시면. 자, 가지급금은요, 법인세도 늘어나죠. 인정이자만큼 입금, 즉 이익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개인은 원천징수세,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또 실제 소득세율로 다시 또 계산을 하겠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회사들은 가지급금이 10년, 20년,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급금 때문에 이제 의뢰 들어온 회사를 갔는데, 왜 정리를 안 하셨냐? 정리하는데 그 들어가는 세금이 아까워서 못했다. 세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10년 전이니까 몇 천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간에 낸 이 인정이자와 또 회사가 차입한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 못 받는 거며, 또 회사가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 낸 거로 계산했더니 대표님이 가지급금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의 10배는 되더라고요. 이게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데 좀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수년 내에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어떤 특성을 분류할 때 이게 이제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이 좀 많으신 대표님들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언제 상환하겠다 이런 것을 좀 남겨놓으셔야지 추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가지급금 규모가 이제 매출액 대비 과다한 경우,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업종별 평균 대비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높은 회사, 과거 조사에서 가지급금 관련 지적을 받은 기업,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변동이 큰 경우, 일각에서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의 경우는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요 확인사항은 가지급금 발생 경위, 회수 계획 가능성, 또 인정이자 계산 적정성, 또 사용 용도의 적정성, 이사의 승인 여부, 관련 증빙 서류 보관 여부. 아까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언제 갚을지 또 얼마의 이자를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서류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개인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횡령 혐의까지 검토되므로 사전 준비와 적법한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지급금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정이자 적기 신고 및 납부, 조사 시 대응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성실한 조사 협조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사 대응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과거보다 조금 이게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조사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도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조사 대응팀에서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해결 방법. 그러면 이미 있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급여나 상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죠. 이거의 장점은 즉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세무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나 또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금, 4대 보험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10억의 가지급금 정리하려면 적어도 16, 7억을 상여를 해야 그 정도 10억 정도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 이 급여 상여는 안전은 한데 누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 실제 가지급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나가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 보시고 대표님들이 그거를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 상환하기가 개인 자산이 아까워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실제 저희 회원사 같은 경우도 이 법인의 가지급금이 아까 그 건설사 3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계속 정리를 못 하시고 계셨었는데 여기는 그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자녀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회장님의 개인 부동산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한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이제 자녀한테 그냥 줄 때 또 반이 세금이잖아요. 근데 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법인에 넣게 되면 실제로는 자녀한테 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대표님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승계를 한 케이스였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인 자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자, 장점은 세금 부담 당연히 없고요. 자산 보유 시 최적화,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배당 처리입니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이제 배당 소득세를 이제 내야겠죠. 회사 이익 보유 시 유리하다.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로스업이 있기 때문에 급여나 상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배당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정기 배당이냐 중간 배당이냐에 따라서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방법 세 가지: 급여 상여, 개인 상여, 개인 자산 상환, 배당 처리. 세율은 급여는 6에서 45, 개인 자산은 당연히 세금 없고요. 배당은 14에서 45%. 45%까지는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단 이제 급여 상여를 하시려면 보수 규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수 규정이 없이 한 경우에는 부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금액은 이 부분을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자산 상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이제 상승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아까 그 회사처럼 자녀들에게 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지분 구조 잘 만들어서 오히려 상승 가치 높은 자산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는 이제 토지였기 때문에 거의 뭐 기준 시가로 넣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배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당 가능 이익금이 있어야겠죠. 근데 배당은 지난 영상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최고 뭐 40%대 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이제 간접세 포함입니다. 0%의 배당도 있잖아요. 배당이 다 세금이 같지 않습니다. 0%의 배당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 특히 가지금 규모가 크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급여 상여로는 답 안 나옵니다. 일반 배당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 없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 많이 아시는 이제 특허권 활용. 특허권 활용은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 특허가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했느냐. 공식적인 기관에서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단 이 특허가 형성되는 과정이 또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법인 설립 전에 갖고 있던 특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설립 후에 거기다가 이제 특허를 파는데, 그렇다면은 대표님이 회사와 무관하게 특허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뭔가 연관이 있거든요. 회사의 업무 중에 만들었다거나, 회사의 기자재를 썼다거나, 회사의 인력을 썼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그 기여도가 대표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기여도를 내가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만든 거냐. 그리고 이 평가가 검증된 기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주식, 내가 주식을 아까 이제 배당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이 살아 있으면서 계속 받는 게 배당인데, 배당을 뭐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 자본 거래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지요. 단지 일반 자사주는 양도세가 있지요. 그래도 양도세가 3억 초과인 경우 최대 한도가 25%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지방세 10%가 더 붙어서 27.5%인데, 뭐 자사주 같은 경우는 1억을 하든 100억을 1억은 아니네요. 3억이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 3억 초과 이 그 양도 차액 기준입니다. 양도 차액 기준으로 3억 초과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이 지방세 포함해서 27.5%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 퇴직금은 이제 실질 퇴직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좀 요거 활용하기 좋습니다. 대표님이 퇴직금 많은 회사는 좀 전문 경영인 세워놓고 여기서 퇴직하시고 또 다른 회사에서 근속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회사가 하나면 조금 활용이 어렵겠지만, 회사가 여러 개라면 적극적으로 가지금을 좀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자, 이렇게 뭐 특허권, 자기주식, 임원 퇴직금 등은 각각의 이제 세율에 좀 차이가 있지요. 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 회사의 잉여금만 많다면 저희는 세금 없는 배당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특허권 가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한도는 이익잉여금 내에서만 가능하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임원 재직 기간 및 퇴직금의 적정성, 규정 같은 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임원은 직원하고 달라서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있을 때만 줄 수 있습니다. 세무적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님들이 원하는 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적을 때는 항상 국세청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세무적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난해한 이유가 한 가지 세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적정 이자율, 그리고 재무적인 영향,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적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이든 자사주든 이런 것을 실행했을 때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제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입찰을 하는 회사들은 그 부분까지 입찰했을 때 우리 이제 그 최고 점수까지 맞춰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사항 역시 있죠. 신고기한 초과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요. 중빙소로 미비 시 추가 과세의 위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요 리스크 요소는 세무 관련 리스크가 있겠죠. 인정이자 미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여처분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또 세무조사 대상에 이제 선정되는 거, 이거는 모든 회사가 선정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금 그 보유 규모나 그리고 증가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회사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요새는 다 전산으로 체크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다음은 이제 세무적인 리스크, 다음으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횡령 의혹. 개인 용도 사용 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될 수 있고요. 증빙 미비, 적절한 증빙 서류 없이 처리 시에는 무효 또는 추가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임 횡령이라 그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배임 횡령은요,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배임 횡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보를 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게 대표님들에게 큰 리스크죠.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사전 계획 수립, 가지급금 발생 전에 체계적인 계획과 승인 절차를 구축을 해야 된다.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 월별 가지급금 잔액 확인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요새는 웬만한 이런 이제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정말 바쁘시겠지만 이 재무관리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되는 게 실제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일수록 이제 대표님들이 이 재무관리를 안 하시죠. 안 하시니까 또 가지급금이 그렇게 쌓였겠죠.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재무관리 안 하시는 대표님들 반드시 우리 회사의 재무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우선 이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가지급금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뭐 리베이트 같은 게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러면 그 리베이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관리의 소홀이다 이런 거는 정말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대표님들이 이 가지급금이 생길 정도면 어떤 재무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전문가, 우리 세무사님, 우리 그 컨설턴트들에게 좀 상담 받으셔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좀 최저의 세금으로 하는 방법을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급금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자, 높은 세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연 4.6% 인정이자와 세무조사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조기 해결이 필수고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보유한 대표님인데 또 가지금까지 많다라고 하신다면 앞에 거론했던 내용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금뿐만 아니라 잉여금 출구 전략도 이렇게 복수 회사를 소유한 대표님들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은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절세 효과 확보가 가능하다. 네, 어떤 방법으로는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50%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게 하는 거는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이 갖춰준 회사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대표님 회사가 그 요건이 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30%, 50%의 세금을 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꼭 검토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절차. 자, 가지금 해결 절차. 현황 파악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 체계적인 실행 및 세무 처리. 절세는 언제나 소명이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금 늘 대표님 머릿속에 골칫거리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 정리할 때 언젠가는 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거를 매년 인정이자를 내가면서 더 위험을 늘리면서 정리를 안 한다고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지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해결할수록 대표님의 안정성 그리고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금에 대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 케이스. 아까 이제 가지금이 큰 회사 해결하는 방법, 또 복수회사, 또 회사가 여러 개 있는 복수회사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는 않지만 해당하는 기업에서 상담을 의뢰하신다면 우리 회사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대표님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